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비트코인 오늘 마감과 다음 주 무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따라서 비트코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 몇 가지와 알트코인 오늘 진득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지금 현재 약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보통 121선에 대한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121선에 이탈이 받으면서 크게 패닉셀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선 약간 페이크 형식의 하락을 좀 줬었죠. 살짝 이탈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쳐주는, 반등도 여기 하락값에 이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일단 1차적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 여기, 그 다음에 1차 구간 위로 돌파 마감 나와주면 추가 상승 구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상승 구간까지는 여기 꼬리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들은 누구나 다 볼 법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제가 텔레그램에서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도 뻔한 자리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암묵적인 군중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차트가 만들어주는 이 심리가. 그래갖고 지금 차트는 디피컬트가 아니라 이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현재 여기 구간 1차에서 한번 저항을 막고 있으니까 마감도 이 위로 넘어주지 못했고, 꼬리로는 넘겨줬지만 캔들로는 넘기지 못하니까 한 번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정값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넥을 돌파한 자리를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밑에 걸려있으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깨져버리면은 조금 크게 낙폭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지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일봉 마감 안 좋게 나왔죠. 이번 주 마감 봐야 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 흐름 봐야 하고, 5파 고점 가격대랑 5파 추가 상승 가격대를 봐야 한다. 근데 요거 두 개 또 일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번 주 마감이랑 다음 주 흐름, 요 두 개를 봐야 합니다. 저번 달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 마감이 되었고, 저번 달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악형에 대한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에 양봉으로 한번 이 캔들 값을 올려줬네? 이게 달봉이라 그렇지 이 하나 캔들 값이 보통 7% 정도 몸통 기준으로 나오는 퍼센트대입니다. 이걸 말아 올려줬네? 그러면 당연히 달봉 마감이 중요하겠죠. 여기 위로 넘어줘야 하는가, 이 캔들 두 개에 대한 시가 종가 자리를 넘겨주는가, 그리고 주봉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시가 종가 그었던 이 선 주봉도 위로 넘겨주고 있는가. 근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이 두 구간을 주봉에서 시원하게 넘겨줄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지나면 주봉 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가 흐름을 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흐름이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시에 날봉에서 여기 넥자리와 121선을 한번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눌려줬다가 지금 반등을 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눌려준다? 이탈될 가능성이 여기보다 현저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까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결론은 비트코인 상방으로 보고 있다. 왜? 이러한 중요 자리도 이탈되지 않았고, 제 기준으로는 보통 이런 자리보다 여기에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러한 구간대를 한번 이탈해줘야 그때부터 하방으로 전환되는 거를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만 우리가 하방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하방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이탈되면은 또 흐르다가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기 너무 머니까 일단 상승을 한 다음에 위에서 놀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관점을 상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차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쭉쭉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어때요? 알트코인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24시간 거래대금도 많이 붙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을 상승시켜주면서 다시 독주가 나올지, 이러한 그림대, 아니면 이러한 그림 어느 정도 눌려줬다 싶으면 다시 반등 쳐주고, 당연히 박스권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눌려줬다 싶으면은 반등을 치는, 아니면 중간중간 눌려줬다 싶으면 이런 반등을 좀 쳐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또 반등을 쳐주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면서 비트코인 단기 독주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또 알트로 들어가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알트 흐름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근데 계속 도미너서 빠지면서 알트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일부
일부 알트들이 좀 올라주면은 비트도 한번 같이 올라가주면서 다 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트 독주만 나오거나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을 봐줘야 하지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입니다. 제가 여기 4시간 봉 여자리 1790 돌파 마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멤버십 데디스터디 멤버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현물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5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기로도 제가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0티어부터 티어 순으로 알트코인 흐름 매겨드립니다. 스윙하기 괜찮을 만한 코인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데디스터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 비트코인 실시간 포지션과 비트코인 흐름들 계속 방향성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댓글들을 이제 많이 닫았는데요. 뭐 어떤 코인 어때요? 어떤 코인 어때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영상에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흐름 좋은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하고 오픈 레저 같은 경우에는 데디스터디에서 먹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상승을 해버렸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오픈 레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 상승했고, 이런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오른 거에 사시면 안 돼요. 오르기 전에 사셔야지. 어반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기 전에 이런 데서 사는 거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알트코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트리하우스도 괜찮아 보이고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근데 시가총액이 낮고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만약에 여기 내가 물렸어.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3년 물려있는 거예요. 이 돈이. 내가 1000만원 물렸으면은 1000만원이 계속 3년 동안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원 그대로 뺄 수 있어? 없어요. 마이너스가 난 채로 지금만 뭐 150만원 이렇게 남았겠죠.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그 각자의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 하락 맞추는 것보다 알트코인 뭐가 오를지 맞추는 게 더 쉬워요. 알트코인이 개수가 많은데 코인 상승 뭐가 오를지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차트 좀 볼 줄 알고 분석하실 줄 알면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메이저들이 한번 비트코인과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자발트 코인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 알트코인 건드는 시즌은 아니다. 근데 이런 펌핑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먹을 만한 장은 맞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다. 비트코인 움직임 난이도는 좀 쉬운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트가 계속 흐르고 있고, 그러면서 덩달아 메이저들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게 저번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코인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현재 흐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알트코인들 지금 상승하는 게 더 상승바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메이저 계속 조정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생태계에 묶여있는 이더리움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에 대한 계열이라든지 밈에 대한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솔라나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솔라나는 좀 살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추세, 여러 상승에 대한 추세가 맞지만 흐름이 비트코인하고 메이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독주를 현재 보고 있다. 그래야 이후에 메이저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알트 상승이 나온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코인 흘러간 사이클. 비트 먼저 오르고 메이저 따라가고 비트 계속 올라가면서 메이저도 올라가면은 메이저에 대한 이 섹터가 알트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도 받으면은 잡코인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같이 상승 나오는 거예요. 관련 없는 코인들도. 아니면은 마켓 메이커가 의도적으로 만들었거나 차트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거나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거나, 두 번째, 전체 조정이 올 수 있다. 알트코인들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이상에 대한 전체 조정. 근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조금 더 퍼센트가 낮을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알겠지만 121선까지 본다면은 마이너스 3% 정도.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121선을 이탈한 보통 이러한 자리들, 보통 121선이 이탈되고 추가 하방이 나오면은 페닉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페닉셀보다 알트코인 페닉셀이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비트코인이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심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알트코인 건드는
건드렸다가 크게 물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 찔끔 그냥 하락하고 상승 나오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야 알트코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38일 뒤면은 또 10월에 있는 FOMC 발표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0.25 인하 가능성이 92% 정도 있어요. 그래갖고 급격하게 0.5 이렇게 인하하지 않고 조금씩 인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적인 코인에 대한 수급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다. 다음 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움직임 또 포착해서 텔레그램에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코인이 좋나요? 코인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는데 딱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댓글 달았잖아요. 어떤 코인이 괜찮나요?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최소 40%에서 그 이상이다. 뭐 존버 하실 거면 존버 하시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깜냥이 되면 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적인 손실도 존재하는데 기간적인 손실도 존재해요. 얼마나 묶여있냐. 지금 다른 거 막 오르고 있는데 막 금도 오르고 있고 뭐 ETF 상품도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있고 막 이러한 상황이라 가정했을 때 막 오르고 있는데 내 코인은 물려있어. 안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건 기간적인 손실이에요. 가격 손실에 대한 기간 손실 두 개 합쳐진 겁니다. 가격 손실만 보시면 안 돼요. 투자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가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깜냥이 되면은 나오시고, 존버할 것 같으면은 존버하시고,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존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신규로 들어가실 거면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아요. 흐름 살려주는 거 제외하고. 근데 그 흐름 살려주는 거 어디 살려줘요? 데디스터디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나와야 좀 건들 만한 그런 단계고, 지금은 웬만하면은 내가 분석해서 자신 없으면은 안 건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